자, 그래서 의문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될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의문사를 기준으로 말이야.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I know who you are 이 되죠. 우리 이 문장을 쓸 때 너가 누구인지라는 개념이었거든. 이원식 동사지 주격 보호 즉 형용사로 쓴 거야. 그래서 주격 뭐래.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제가 의문 형용사의 개념으로 또는 의문 명사, 의문 대명사의 개념, 그쵸? 주격 보호 자리였으니까요. 난 네가 누구인지를 알겠다. 난 네가 누구인지 안다. 라고 쓸 거니까 I know who you are 이라고 써서 의문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who를 기준으로 불완전한 문장이 완성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뭔가가 한 개 빠져있는, 그쵸?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빠져있는 불완전 문장이 되더라. 그 다음 또 이런 문장일 수 있지. 나 어제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라고 했었잖아. 그쵸? 내가 누군가 뭐 하는 거 내가 들었어. 누가 문 두드리는 거 내가 들었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 heard who knocked the door last night. 엄청 무서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들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 랐는데 동사나 목적으로 출발하는 불완전 문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후부터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할 거야. 그런데 후 뒤에서 불완전하게 문장이 출발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의문사 이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예시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의문사절까지 했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관계대명사 what 할 거야.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말이야, 일단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관계사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앞에 선행사, 보통의 관계대명사들은 선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에 해당하는 the thing 혹은 the things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 선행사를 이 what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즉 the thing that 또는 the thing which 의 개념이었고 요걸 한 단어로 쓴 게 what이었어요. 그래서 what이 가지는 특징은 앞에 선행사가 없었다. 그리고 뒷문장은 항상 불완전하더라. 관계대명사였으니까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불완전하더라 라고 하는 게 what이 가진 특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뒤에는 주어랑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는 구조 또는 what을 기준으로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 동사 뒤 목적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 혹은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배웠던 that하고의 차이가 있단 말이지. 둘 다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면 이 what하고 that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의미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의미는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that은 문장 전체, 그쵸? 주어, 동사, 문장 이 전체에 that을 붙여서 문장 전체를 가지고 와서 얘 전체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한다 했었어. what은 뒤에 불완전한 형태, 즉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목적어 없거나 혹은 동사 있고 목적어 있는데 주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을 끌고 와서 이 전체로 명사 형태, 그래서 주어가 뭐뭐라는 것의 의미를 만든대. 그러니까 결국 얘들 둘의 차이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것인가에 따라서 that을 쓸까 what을 쓸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관계사 할 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요렇다라는 거 정도 알고 우리 그 다음 형용사 절의 형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접속사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건 형용사 절이야. 형용사 절은 간단해요. 이 관계사들을 모두 형용사로 나타낼 거야. 관계사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가 되죠. 관계 대명사이거나 관계 부사이거나, 그렇죠?
얘들아, 관계 대명사라는 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혹은 which 혹은 that이라는 관계사를 기준으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형태가 돼. 이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오는 단어에 해당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앞에 나오는 게 사람이면 who를 쓸 거고, 사물이면 which, 사람, 사물, 동물을 가리지 않겠다 라고 하면 that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관계 대명사는 문장에서 명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즉 주어 있거나 동사 있는데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는 문장 형태를 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어쨌든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이 who, which, that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해석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부사는 똑같지. 단어를 기준으로 which, where, 그 다음에 when, 그 다음에 why, 그 다음에 how 라는 관계 부사가 완전 문장을 가지고 와서 앞에 나오는 단어를 수식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문장에서 부사만 빠져서 이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앞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겹쳐지는 이 부사에 해당하는 단어만 남긴 거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관계사들은 전부 다 꾸며주는 역할이니까 이 관계사들은 전부 다 해석하지 않겠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라고 해석하지 않고, 언제라고 해석하지 않고, 왜, 어떻게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랑 how랑은 같이 쓰지 않겠다. 즉 선행사 the way랑 how는 반드시 꼭 둘 중에 하나만 쓰겠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전체가 앞에 나오는 단어들을 꾸며주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치? 자, 그런데 우리 관계대명사에 주로 자주 등장하는 게 who, which, that이었는데 여기에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씩 등장하는 개념이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에 해당하는 who's의 개념이야. 그래서 요거 who's는 한 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뒷문장이 불완전한 형태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whose 뒤에도 역시나 불완전한 문장이 완성되긴 해요. 주로 동사 나오고 동사에 걸리는 목적어가 주로 따라 나오긴 합니다. 이 whose라는 말 자체가 소유격이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단어, 즉 선행사의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선행사의 땡땡땡이죠. 그러니까 요 땡땡땡에 해당하는 요 자리가 명사의 형태로 하나 더 따라 나올 겁니다. 그래서 whose부터 명사까지를 전체를 관계사로 보는 거야. 그러면 동사랑 목적어로 시작하는 불완전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럴 수 있잖아. 나는 한 소년을 아는데, I know a boy 아는데, 자, 그 소년의 눈이, 그 소년의 눈, 저 eyes가 are blue, 파란색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 자리가 소년의 라는 형태에 해당하는 소유격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whose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whose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올 거야. 그래서 whose eyes까지를 하나의 관계사 형태로 보겠다. 그래서 뒤에 동사부터 시작하는 불완전 문장인 거 맞고, 이 전체가 앞에 나왔던 boy를 수식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해석할 땐 그냥 눈이 파란색인 한 소년을 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면 이 boy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boy의 눈이라고 했을 때 해석이 돼야 돼요. boy의 눈이라고 했을 때 해석이 돼야 맞는 말입니다. 그죠? 요렇게 접근하면 돼요. 또 다른 예문을 한 번 더 들어볼게. 관계사 구문에서 우리 이럴 수 있지. 관계사 구문에서 이거 나의 스웨터야. This is my sweater. my sweater. 근데 이거 엄마가 나한테 만들어줬던 스웨터야. 그쵸? 그래서 that my mom made me last year. 작년에 엄마가 나한테 만들어줬던 스웨터야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that을 기준으로 뒤에 my mom 있고 만들어주다 누구에게 해당하는데 일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 맞죠?
그리고 앞에서 스웨터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 전체가 스웨터를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알다시피 주어 있고 동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돼요. 목적어가 없었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항상 생략할 수 있어야 그럼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죠. 그럼 스웨터라는 단어, 맘마음이라는 단어, 즉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뭐가 있겠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 그럼 해석할 때도 역시나 똑같지. 그래서 엄마가 작년에 만들어줬던 스웨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런 스웨터야 라고 했었죠. 또는 내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대구는 my hometown이야. 이럴 수 있죠. 야, 대구는 내 고향이야. To is my hometown. 대구는 내 고향이야. 자, 어떤 고향이냐면 내가 현재 20년 동안 살고 있는 내 고향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 홈타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I have lived for 20 years. 내가 지금 2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이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이 live는 자동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돼요. 그럼 완벽한 문장인 거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장소와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where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where는 어디라고 해석하지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where부터 전체가 앞에 나왔던 홈타운을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단어가 있고 이렇게 wher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 장소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where이 의문사 where인지, 의문사 where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 관계 부사인지 어떻게 알까요? 라고 하면, 관계 부사라면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 명사가 하나 있어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의문사인 얘는 자기 혼자 쓰지 않아, 문장 안에서. 그쵸? 의문사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경우가 없죠. 아까 의문사 뒤에서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겹쳐 쓰는 경우가 없어요. 명사와 명사를 겹쳐 쓰는 경우는 복합 명사라고 해서 아이스크림이거나 뭐 클래스룸이거나 이런 특정한 단어들만 그렇지 대부분의 단어는 명사와 명사 형태를 같이 쓸 수가 없어. 이렇게 두 개 형태를 같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위에 문장에서 홈타운 홈타운도 명사, where 어쩌고 저쩌고 문장도 명사. 이거 만약 의문사로 본다면 다 명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명사가 겹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우리 이 where는 좀 뭘로 보겠다? 관계 부사로 보겠다. 그래서 이 홈타운을 설명하는 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규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구나 라고 문장 구조를 보면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사절로 한번 가볼게. 지금까지 형용사절의 역할이었어요. 형용사절은 관계사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이번 세 번째는 부사절인데 이제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처음에도 말했지만 얘들아 주어와 동사, 이하, 문장이 나왔는데 어떤 접속사를 붙이게 되면 이 전체를 부사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명사가 있죠. 문장 구성 요소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명사, 주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 사실 명사, 동사, 형용사 이게 끝이야. 그쵸? 그 말은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입니다. 이해됐죠? 명사, 동사, 형용사처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친구가 아니고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사가 없다고 해서 문장이 어떠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부사 없어도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더라 라고 하는 게 규칙인 거야.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 일단 예문을 한번 먼저 잠깐 살짝 들어볼게. 우리 이런 예문 진짜 많이 하거든. 내일 비 오면 말이야 너네 학교 가지 마. 그렇죠?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만약 여러분 비가 오면 모두들 학교 오지 마세요. 학교가 문을 닫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 소리잖아요. 그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내일 비가 오면입니다. 자,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하고 if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라고 했지. 자, 내일이니까 tomorrow란 말이야. 자, 내일 비가 온대. 비가 오다는 영어로 rain이 돼요. 그치? 그러면 얘가 동사인 거지. 동사 앞에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날씨에 해당하는, 혹은 날짜에 해당하는, 저 날씨, 날짜, 거리, 계절, 명암, 밝고 어두운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이런 거에 해당하는 단어와 같이 쓸 때는 주어 자리에 아무 의미를 가지지 않는 이 빈칭 주어를 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빈칭 주어를 써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 자리가 동사에 s가 붙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네. 분명히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은 will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if가 조건을 걸 때는 미래 시제 쓰지 않겠다라는 규칙 때문에 일단 range로 쓸 거예요. 그럼 if it rains tomorrow 하죠. tomorrow. 그러면 the school will be closed. 학교가 문 닫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school will be closed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데, 얘들아 한번 봐봐. 여기도 주어 동사, 여기도 주어 동사의 개념인데 앞에 if를 붙였어. 그래서 이 전체를 부사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 전체를 내가 지운다고 해도 원래 남아있는 문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쵸? 부사는 아까 얘기했었지, 문장 전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다만 의미를 더 정확하게 더해줄 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부사절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언급시켜 봅시다. 우리 조금 이거 지우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럼 부사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하면 요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 물론 더 많은데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축 형태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4가지 형태를 공부할 거야. 이유에 해당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접속사들이죠. 주로 because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because 때문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is 역시나 의미가 같아요. since 뭐뭐 때문에 해당하는 이런 단어들이 이유에 해당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더라.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조건을 거는 말들이 있죠. if 만약 뭐뭐라면,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 다음에 as long 뭐뭐 하는 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접속사들이 등장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뭐 할 때에 해당하는 when, 뭐 하는 동안에 해당하는 while, after, 뭐뭐 한 후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시간과 연관된 접속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보에 해당하는 거야. 앞과 뒤가 서로 다른 형태가 되죠. 보통 although 또는 though 같은 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묶어서 부사절 접속사라고 지칭합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 단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들어오죠. 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장 전체가 부사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조건절에 해당하는 if, unless, as long as 같은 단어들, 혹은 시간절에 해당하는 when, while, after, before 같은 단어들은 부사절일 때죠. 얘네가 부사절로 썼어요. 부사절일 때 미래일이라 하더라도 미래 시제 will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제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동사를 현재형으로 바꿔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부사절 미래 시제 안 된다고 했는데 if가 아까 뭘로도 쓸 수 있었냐면 명사절에서도 봤거든. 그럼 이때 명사절에 나왔던 if도 역시나 will 못 쓰는 건가요? 라고 하면 명사절에서는 will 미래 시제 사용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if 뒤에서 문장이 오는 건 똑같은데 이 단어, 문장 전체가 명사, 즉 동사 뒤 목적어 역할,
목적어 자리에 왔는가.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거죠. 또는 문장 전체에 해당하는 그 문장 앞 혹은 문장 끝에 와서 만약 뭐뭐라면 하고 의미를 걸어줄 건가.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한번 봐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자꾸 이름을 언급할 건데, 이럴 수 있잖아요. 유재석이, 야, 유재석 어제 학교 안 왔다? 이럴 수 있죠. 유재석이, 재석이가 어제 was absent yesterday. 어제 학교 안 왔어. 어제 빠졌어. 왜 빠졌어? 라고 했더니 아팠대. 그죠? 아파서 못 왔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문장을 이어주기 위해서 because he was sick. 아파서 못 왔대.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이 유재석 was absent.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주어, 동사 있었지. 근데 이 접속사 because가 유재석이 못 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ecause 문장 전체가 부사절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부사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나중에 분사 구문에서 한 번 더 언급할 거야. 부사절 접속사에서 분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먼저 볼게요. 유재석 was absent yesterday because he was sick. 이럴 수 있죠. 또 다른 문장 한 번 더 볼까? 이런 문장 교과서에서 진짜 많이 등장하지 않니? 얘들아 있잖아. 오른쪽으로 턴하면 너 은행 볼 수 있을 거야. 은행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문장이 이제 듣기에서 많이 들리죠. 이렇게 할 수 있네요. You will see the bank if you turn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턴하면 너 은행 볼 거야 인 거죠. 자, 지금 본 거 티가 나니? 자, 한번 확인해 봤니? 방금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하고 미래의 조건을 걸었어요. 아직 네가 턴 안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턴하면 그러면 이라 그랬어요. 미래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 시제 will turn이라고 쓰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직 turn, 현재 시제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절은 부사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미래로만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얘기했던 거, 그쵸? 우리 비 오면 학교 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또 다른 예문 한번 볼까요? 재석이가 아팠어. 어제 아팠대. 그런데 학교에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아팠지만 학교에 왔어. 대단해. 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although 재석 was sick, he went to school. 학교에 갔어 라고 할 수 있죠. 재석이가 아팠지만 그는 학교에 갔다. 미스터 유재석은 아팠지만 학교에 갔다 라고 합니다. 앞과 뒤가 서로 반대 형태를 끌어주게 될 때 접속사 although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접속사가 들어간 이 부사절의 형태, 그쵸? although부터 sick까지가 주절에 해당하는 문장을 기준으로 앞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주절 뒤에 문장 전체를 뒤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오든 상관은 없어요.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어쨌든 문장의 순서는 지켜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면 부사절에 해당하는 접속사까지 모두 한번 다 언급한 형태가 돼요. 이 접속사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분사의 파트에서 공부하기가 좀 쉽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꼼꼼하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올릴 분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즉 다음 파트에는 접속사와 연관된 분사를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꼭 그 전에 미리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보도록 합시다.